네, 안녕하세요. 일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찾아가는 커리어 코치 홍재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덧 이제 완전히 봄이 됐습니다. 완전히 봄이 돼서 여러분들 아주 행복한 따스한 그런 날을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중장년 여러분들의 채용 시장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또 상대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 채용 시장에도 저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시장을 알고 상대를 아는 건데, 여기에서 상대는 바로 채용 시장이겠죠. 이 채용 시장에 대해서 알면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기에서 나를 아는 영상은 아니고요. 바로 시장을 알기 위한 영상, 특히 중장년들의 시장을 알기 위한 영상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현황들은 2019년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러니까 정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 그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중장년에 대한 채용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실태를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조사한 그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2019년에 그 조사한 거기 때문에 지금 2022년 지금 4월이잖아요.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2019년이나 2022년 지금 초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그 사이가 바로 코로나 직격 시기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황이 뭐 업종에 따라서는 조금 나빠진 데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호황인 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업종별 차이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체적인 차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실 때 제일 궁금해 하시고 또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급여인 거죠. 예, 그런 어떤 급여, 연봉 수준일 건데, 기업이 우리가 중장년을 채용을 할 때 보수를 얼마나 주겠다, 그러니까 급여를 얼마나 주겠다에 대한 설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중장년을 채용할 때 이만큼 급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중장년을 채용할 때 지급하겠다는 보수의 평균 액수는 월 276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낮을 것 같죠? 이 무렵에 구직자들이 원했던 그 수준은 한 320만 원쯤 되고요. 기업이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76만 원 정도 되니까 이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320만 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시장에서는 276만 원을 주겠다, 이 차이가 나는데, 이 갭을 이기시려면, 이 갭을 넘으시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본인의 어떤 직무라든가 직종이라든가 본인의 직무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곁들여져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 수준 혹은 그 이상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거 없이 시장이 주겠다는 급여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나는 얼마를 받겠어 라고 하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구직 활동을 하시면 취업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봉 수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천만 원 이하로 급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한 36.6% 정도 됩니다. 36.6%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의 급여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급여 수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추가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 일자리, 뭐 꼭 중장년뿐만 아니더라도 청년층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하간 중장년 일자리에서 어려운 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스매칭이에요. 어떤 부분의 미스매칭이냐면, 중소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들이 그 중장년을 채용할 때 가장 많이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직무는 뭐냐면요, 직종은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단순 노무직이 23.3%, 그 다음에 영업 사무관리직, 이런 순으로 채용 인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일은 뭐가 제일 많았냐? 경영사무가 3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직무에 비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은 단순 노무, 그 다음에 영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뽑고 싶어 하는데, 그 중장년인 사람들은 경영사무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이 퍼센테이지 차이가 한 14% 정도가 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중장년들이 채용을 할 때 이렇게 채용의 문이 좁은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장년이실 때는 만약에 경영사무 쪽에서 내가 일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경영사무직으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추가적인 경쟁력이 뭐냐, 역량이 뭐냐, 그런 것들 반드시 살피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좀 접목을 그래야만 좀 그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단순 노무직 쪽에서 이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뭐 그것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쪽 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나갔으면 싶은 게 이제 기술을 배우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 노무냐 아니면 노무 현장직에서 일을 하는데 기술이 있느냐는 또 당연히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3천만 원 정도 수준의 급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어제 폴리텍 대학을 다녀왔어요. 폴리텍 대학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과에서 보니까 중장년이신 분들이 50대, 60대 분도 계셨는데 그 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예, 컴퓨터 응용기계 뭐 그런 과였었는데 그 중에는 보니까 이미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셨었고요. 여하간 이렇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배우시는 분들 분명히 있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익히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런 쪽에 마음이 좀 있으시면 얼마든지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폴리텍 대학에서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함께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열심히지만 중장년 분들 정말로 반짝반짝 열심히 강의하시고 강의에 임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소중견기업이 중장년을 채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는가, 그 고려하는 것, 기대하는 걸 알아야만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서 어필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입사지원서라든가 면접에 어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런 점을 우리는 고려를 하겠다, 이런 것을 우선시하겠다라고 했던 1등은 뭐냐면 성실한 것, 그 다음에 조직 충성도, 그 다음에 그리고 인성과 품성 같은 거였습니다. 성실, 조직 충성 등 이와 같은 인성과 품성,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기업의 자기들의 기업 문화, 그 다음에 기존의 조직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적응력,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면접이나 이럴 때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원서와 면접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보여주셔야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뽑았더니만 이 중장년들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기업의 어떤 일하는 분위기를 쇄신했다. 조직에 충성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그 기업 분위기, 일하는 분위기를 쇄신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존의 직원들한테 이렇게 전수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채용 계획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중견기업들 채용 계획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없었을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채용 계획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도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이유가 첫 번째는 직급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가 가장 높았어요. 즉 중장년쯤 되면 회사에서 뭐 한 부장급 정도는 될 텐데 우리에는 부장은 필요 없고 우리한테는 지금 대리, 과장 이런 사람들은 필요한데 부장급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이 안 맞아서 우린 채용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바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뽑을 여력이 없다가 이렇게 두 번째였었습니다. 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코로나니 뭐니 이런 이유로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직급이 없어서 뽑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 중장년에게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어떤 그런 고민 사항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5인 이상 499인까지의 이런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평균 연령.
네, 저는 여기에 좀 우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평균 연령이 2019년도 기준인데요. 43.1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적은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평균 연령이 이렇게 높은지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40대, 50대 분들이 노력하면 사실은 평균 연령 수준이거나 평균 연령보다 좀 더 높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하면 얼마든지 취업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은 이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층이 대기업에 비해서 그 평균 연령이 더 높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균 연령이 이렇게 43.1세나 되다 보니까 구직 활동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사가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중장년들이 가지는 긍정적 요소는 본인들의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쇄신하는, 이것들은 우리 중장년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이제 무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중장년들이 가지는 좀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직급, 불경기, 나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고요. 직급 같은 경우는 직급에 관계없이 이렇게 재취업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고 회사에 부담이 없게 계약직, 파트타임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까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쭉 일을 해오셨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직장에서는 그런 정규직의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 부담이 좀 덜 되는 그런 근로 형태로 내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준비가 된다면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문성이 확실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장년이 되면 될수록 본인이 기존에 해왔던 일에서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학습해서 본인의 어떤 무기로서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나이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라든가 이런 거 다 넘을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의 직무 역량, 직무 전문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어떤 채용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예상보다 상황이 더 나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드디어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영상이 올라가는 무렵에는 정말 코로나가 많이 이제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하간 이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여러 가지 업종들에서 기지개를 이제 펴기 시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채용 상황이나 채용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좀 준비를 지금 이때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직 활동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데, 최근 수년간 IT 업종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사람이 모자란다, 스카웃 열풍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떤 직무 역량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그런 준비들 많이 하셔서 구직 활동을 하실 때 꼭 좋은 결과, 여러 가지 미스매칭이라던가 나이의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거 다 이겨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타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커리어쇼 홍재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